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드디어 말도 많던 체코 원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총 2박 4일 동안 이 체코 순방을 위해서 국내 원전 사절단이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 최종 계약까지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한미 정부부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와의 국방 협력까지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현재의 난항을 해결할 수 있을지, 체코 순방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일정들은 무엇이 있을지 저희 데이업과 함께 지켜보시죠. 드디어 체코로 이동하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에 최대의 쾌거를 기록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제기까지 순탄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강한 확신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순항 이후에 그분의 말대로 이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체코에서의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확대회담을 열어서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이 체코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풀젠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을 시찰한 뒤에 이 원전 협력을 포함한 무역부터 이 투자 부분에서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국과 체코의 협력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한 일정으로 요약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원전 수주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코바니아 원전 2기에 더해서 이 테밀린 3, 4, 5기 추가 건설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수주를 하게 되면 최대 40조 원의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존의 24조 원에서 한 66%가량 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체코 이외에 유럽의 추가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고속철도 역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계약을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문제는 무엇이었냐? 웨스팅하우스 측은 이 한수원이 자사가 가진 특허인 설계 기술을 활용을 했다면서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원전 협력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순방에서 이 국방 협력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랑 북한 간의 이 불법 군사 협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이 체코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체코에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법을 위한 논의를 모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전부터는 이제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동맹 구축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다양한 원전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해봤죠. 25년 3월 달에 이제 최종 계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이 부분은 체코 원전 수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수원 담당자의 말도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죠. 때문에 원전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체코 원전 수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적자 수주부터 덤핑 논란, 자, 이 부분도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건설 단가가 싼 것이다, 이 부분이 적자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코 원전 이후에 어떠한 이벤트가 남아있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코를 정리를 해보면 25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을 하죠. 그래서 29년 건설 착수와 더불어서 36년에는 원전 가동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에 총리가 방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는 10월 달에 이 원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연내 24년 내에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기기 입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만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유럽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퐁투누프 원전 2기에서 4기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 폴란드 부총리가 한국과 본계약이 100%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존재를 했었죠.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보르샬레 원전 2기에 대한 추가 건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원전 그리고 SMR 파트너십을 논의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 UAE 같은 경우에는 바라카 5호기나 6호기에 대한 건설 초기 단계에 있고, 연내 4기에 대한 신규 원전 입찰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체코가 11점이 되면서 폴란드부터 네덜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UAE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의 추가 수주 낭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고속철도 역시 한국 기업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폴란드 쪽이나 슬로바키아 쪽에서의 수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코에서의 일정과 그 이후 추가적인 이벤트, 수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계기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과연 탈원전 이후에 다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저희 데이업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